제가 그 소방공무원 준비생인데, 네네. 이제 필기를 합격하고, 이제 실기 체력 운동을 위해서 그 학원에 등록해서 네.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구청에서 관할하는 그 체육시설을 하루 임대해서 썼는데, 그 체육관, 그 실내 체육관인데, 실내 체육관 바닥 마루가 그 네. 시설물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 바로 마닥이 빠른 합판 되나가지고 손가락으로 눌려도 훅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이.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리가 거기 이제 빠지면서 이 뒤에 아킬레스건이 완전 파열됐어요. 큰 사고가 있으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체력 시험을 이제 응시를 못하고 완전 그게 다 무효가 된 거죠. 필기 합격한 것도 완전 다 네. 날라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근데 그게 시설물 하자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제 과실이 없는데 그렇게 돼서 했는데 아무것도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럼 보상이. 혹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어차피 그 보니까 거기 구청에서는 이제 그 다른 업체 제3자에게 위탁을 줬더라고 그 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해서. 네.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보험이 공공시설 거기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 자긴 그쪽에서는 이제 보험으로 처리한다 이건데 근데 보험으로 처리하면 제가 그 병원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이게 아무것도 안 저는 이제 그 1년을 또 안 되면 저 1년을 또 기다려서 또 다시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제가 그쵸. 또 필기를 합격한다 한들 나중에 또 이게 한번 끊어지면 다시 100% 예전처럼 100%는 다시 돌아올 수 회복이 없대요. 어렵죠. 네. 네. 이게 뭐 재활하고 하면 한 1년 정도 걸린다는데. 금전적인 손해도 있지만 시간적인 손해가 굉장히 크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제가 어디 뭐 이제 시험은 다 날라갔고 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보상받는 그거밖에 없는데 네네. 그렇죠. 또 학원 이거는 구청이랑 이거는 또 구청이랑 할 얘기고 학원 측에서도 제가 이제 쓰는 학원 쪽에서도 제가 그 다쳤을 당시 아무런 응급 조치도 없었고 제 뭐 종아리 좀 만져보다가 이거는 뭐 아리백인 거다 해서 뭐 아무런 그 어, 응급 조치도 없고 제가 그냥 그 옆에 동료한테 엎혀가지고 병원에 제 돈 내고 택시 타고 병원에 왔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게 아킬레스건이 완전 파열된 거고 수술을 했고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저는 그 심각한데 학원에서는 무책임했네요. 제가 학원에서 네. 한 것도 진짜 괘씸한 거예요. 뭐 도의적으로 그쵸. 뭐 그날 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 찾아와서 뭐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고 저는 이래서 뭐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학원 측에는 민사소송을 넣고 싶고 네. 저 뭐 구청 쪽에는 뭐 행정소송 이런 걸 다 넣고 싶은데 이 두 개 다 넣을 수가 있는 건지. 네. 학원 측으로는 민사소송을 원하시고 또 구청 쪽으로는 또 이런 네, 행정소송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스튜디오에서 지금 변호사님과 함께 사연을 들어봤거든요. 좀 네네, 구체적인 상담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사나 네, 나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일단 사연이 되게 안타깝네요. 네, 근데 지금 그 구청의 체육 시설인데 네, 그 뭐 누가 위탁 받아서 그걸 관리하고 있었다고요? 네네. 이제 구청에서 음, 이제 한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그 네, 위탁 업체가 이제 시설 운영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네. 좋습니다. 마룻바닥 그게 이제 네네,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일단은 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사실 이제 마루 바닥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체육 시설에서 이제 구비되어 있는 일종의 뭐 공작물이라고 해요. 그 네, 공작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법에서는 네, 그 네, 공작물이 이제 본래 용도에 따른 이제 갖추어야 될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고 그 네, 안정성이 결여된 게 하자인데 그 하자로 인해서 이제 뭐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작물 책임이라는 것이 성립한다. 그리고 그 공작물 책임이 성립했을 때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네, 공작물 책임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책임자 그리고 2차적인 책임자 이렇게 해서 좀 책임을 단계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네, 그럼 1차적인 책임자는 누가 되냐면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공작물을 보수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그리고 2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1차적인 책임자가 그 충분한 방호 조치를 다 해서 이제 뭐 보수 관리상에 책임이 없을 때 무과실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2차적인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통은 2차적인 책임자는 거의 다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책임자는 지금 아까 사실관계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그 위탁 관리업체가 될 거예요. 그 위탁을 받아가지고서는 구청으로부터 체육시설 위탁을 이제 받아가지고서는 거기에 이제 뭐 운동기구부터 해가지고 뭐 마룻바닥 같은 거 이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뭐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보수 관리 다 해야죠. 수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다 안 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자는 관리업체가 될 거고 이 관리업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청한테 책임을 묻긴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1차적인 책임자가 뭐 자기는 뭐 보수 관리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를 조치 의무를 다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구청도 결국에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을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조금은 법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 주의적으로는 이제 1차적인 책임자인 이제 위탁 관리업체를 상대로 이제 배상 청구를 하는 거고 그 예비적으로 이제 구청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아니에요. 행정소송은 무슨 행정청이 그 행정청의 지위에서 뭔가 처분 같은 걸 했을 때 그 처분을 다투는 걸 말하고 이건 행정청이 지금 뭐 일종의 경제 활동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사경제 주체로서 이제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건 민사적인 영역이지 행정적인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 시설 그 하자가 있는 걸 오래됐고 이거를 방치하고 안 했던 거면 이거는 뭐 악의적인 거면 뭐 형사소송 이런 거는 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그 형사소송으로 좀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무슨 관련 법에서 뭐 처벌 규정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일반 형법에서 따지면 굳이 뭐 관련된 이제 뭐 죄명을 찾아보자면 뭐 과실치상인데 뭐 글쎄요 이게 뭐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은 드네요. 네네. 네. 그럼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그 많은 시간을 버리게 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함께 좀 청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 공무원 시험을 이제 보지 못했던 것 같은 경우를 금전적으로 평가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이게 만약에 내가 거기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실기 시험을 봤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수령하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쳐서 발생한 뭐 장애에 따른 손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시험을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거는 뭐 금전적 재산적 손해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정신적 손해로 평가를 해서 위자료 청구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정으로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자료 청구를 하실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재산상 손해랑 정신적 손해를 따로 나눠서 청구를 해요. 그래서 나눠서 청구한다는 게 뭐 소송을 달리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송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나눠서 청구를 한다는 건데 이제 재산상 손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체 감정을 받으면 이 사람이 뭐 노동 능력이 어느 정도 상실되었다라는 이제 감정 결과에 따라서 뭐 산정을 하는 거고요. 그 이제 이렇게 시험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또 1년 뒤까지 낫지 않을 수도 있고 아킬레스건 같은 경우에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소방 공무원이 된다는 꿈을 포기해야 되게 되었다라는 사정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반영되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